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발목에 손가락을 대보세요. 3초 동안 세게 눌러보세요. 이제 손가락을 떼세요. 보이시나요? 만약 하얀 자국이 2초 이상 남아있다면 당신의 몸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자국은 단순한 수분 정체가 아닙니다. 만성염증이 당신의 장기를 안에서부터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이며 바로 여기 한국에서 40년 넘게 영양생화학을 연구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에 있는 제 연구 클리닉에서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견한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숨기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로부터 얻은 임상 데이터로 모든 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8살 여성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문을 통과하시는 것도 겨우였습니다. 발목이 정상 크기의 2배로 부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얼굴이 퉁퉁 부어 보였습니다. 4년 동안 소염제를 복용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없었습니다. 딸이 신발 신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가족에게 짐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영양제 목록을 봤습니다. 이전 의사가 권장한 대로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A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기존의 의학적 조언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복용 시간이 완전히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 A를 언제 복용하는지가 얼마나 복용하는지보다 100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비타민 A 영양제 산업은 수십 년 동안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음식과 함께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매일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이 실제로 흡수하는지 아니면 그냥 배출해버리는지를 결정하는 황금 시간대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15년간의 임상시험을 통해 저는 비타민 A 흡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과 모순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간은 매일 정확한 일정에 따라 자연적인 해독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의 소화 시스템은 말 그대로 비타민 A가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경쟁 영양소들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 후 정확히 2시간 후에 2시간의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간이 특정 흡수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비타민 A의 생체 이용률은 최대 100배까지 증가합니다. 100배입니다. 이 숫자를 곱씹어 보세요. 아침 식사 때 아무 효과가 없던 바로 그 영양제가 올바른 시간에 복용하면 강력한 항염증 무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얼굴을 만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주위가 붓는 느낌이 드나요? 저녁에 반지가 아침보다 더 꽉 끼는 느낌인가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픈가요? 이것들은 단순히 나이 드는 징후가 아닙니다. 정확한 복용 시간 프로토콜을 안다면 비타민 A가 제거할 수 있는 만성염증의 증상입니다. 오늘 완전한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단순히 부기와 불편함만 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시한폭탄입니다. 심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뇌졸중 위험을 340%나 증가시킵니다.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 A를 복용하는 매일이 자신을 보호할 기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제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9일 만에 발목의 부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주 만에 혼자 시장에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딸이 저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어머니의 독립성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복사뼈 바로 위 피부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3초 동안 누른 다음 놓으세요. 자국이 보이나요?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2초 이상 걸리는 작은 움푹한 자국이요? 그렇다면 당신은 장기를 안에서부터 천천히 파괴하고 있는 염증이라는 조용한 시한폭탄을 안고 걷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 간단한 징후를 무시합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15년 넘게 영양생화학 연구를 해왔으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비타민 A와 만성 부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영양제를 완전히 잘못 복용해왔습니다. 복용 시간이 우리의 건강을 방해해왔고 제약회사들은 이것을 수년간 알고 있었지만 간단한 해결책에는 이윤이 없기 때문에 침묵해왔습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박 선생님이 3년 전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발목이 너무 부어서 신발을 제대로 신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얼굴이 퉁퉁 부어 보였습니다. 약에 수천만 원을 썼고 5명의 다른 의사를 찾아갔으며 이용 가능한 모든 소염제를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될까 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자신의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것도 겨우였습니다. 제가 해결책은 단순히 비타민 A를 얼마나 복용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복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제가 농담하는 줄 아셨습니다. 3주 후 부기가 70% 줄었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매주 주말마다 북한산에서 등산을 하십니다.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누구나 이 기본적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보이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흡수를 망치고 염증을 체내에 가두는 실수입니다. 지방과 비타민 A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전쟁터가 됩니다. 여러 지용성 비타민, 지방산, 콜레스테롤, 담즙산이 모두 장벽에 같은 흡수 통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마치 100명의 사람을 한 번에 하나의 문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비타민 A는 혈류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소화기관을 통과해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간에는 자연적인 주기가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 후 간은 약 90분 동안 그 지방을 처리하고 담즙을 생성합니다. 이 시간 동안 담도가 활짝 열리고 준비됩니다. 지방을 먹은 후 정확히 2시간을 기다렸다가 비타민 A를 섭취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흡수 통로가 깨끗해집니다. 경쟁이 사라집니다. 담즙이 이미 순환하며 비타민 A를 세포로 직접 운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임상 연구에서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에 비해 생체 이용률이 최대 100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영양제를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만성염증을 치유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고통스러운 부기를 안고 사는 것과 마침내 발목이 정상으로 보이는 것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침 7시에 계란과 아보카도로 아침을 먹고 그 식사와 함께 비타민 A를 섭취한 뒤 관절 통증이 왜 나아지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오후마다 얼굴이 여전히 부어 보입니다. 손가락에 반지가 끼는 느낌입니다.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유전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나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체내 염증은 치유를 위해 비타민 A가 필요합니다. 면역 체계가 제대로 조절되려면 절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타민 A가 실제로 충분한 양으로 혈류에 들어가지 않으면 몸은 지속적인 염증 위기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부기가 새로운 정상이 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발견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정확한 메커니즘과 왜 수년간 비타민 A 영양제를 낭비해왔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간은 정확한 24시간 해독 주기로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기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간은 독소를 걸러내느라 바쁩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는 약물을 처리하고 오래된 호르몬을 분해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간은 우리가 영양소 포장 단계라고 부르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간이 지용성 비타민을 운반 단백질에 결합시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황금 시간입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혼자서는 혈류를 통해 이동할 수 없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특수 운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 A를 섭취하면, 특히 제품 라벨이 말하는 대로 아침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그 운반 단백질이 아직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간은 여전히 다른 작업으로 바쁩니다. 비타민 A는 그냥 소화기관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대부분은 위산에 의해 파괴되거나 노폐물로 배출됩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셈입니다. 그러나 타이밍 문제는 이보다 더 깊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담즙을 분비하여 소화합니다. 이 담즙 분비는 소화기관 전체에 신호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장세포가 특수 흡수 채널을 엽니다. 췌장이 특정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전체 과정이 완료되는데 약 90분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그 2시간 후, 장 내벽은 준비되고 대기 상태입니다. 흡수 채널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효소가 활성화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타민 A 흡수가 극대화되는 정확한 순간입니다. 그 전도 아니고 3시간 후도 아닙니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 후 정확히 2시간 후입니다. 너무 일찍 섭취하면 지방 자체와 흡수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너무 늦게 섭취하면 그 흡수 채널이 이미 닫혀 있습니다. 시간대는 좁지만 결과는 놀랍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연구시설에서 직접 관찰을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240명의 환자에서 활성 형태의 비타민 A인 레티놀의 혈중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 식사와 함께 식사 중에 비타민 A 영양제를 섭취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지방이 많은 아침 식사를 한 후 정확히 2시간을 기다렸다가 같은 영양제를 섭취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연 섭취 그룹은 즉시 섭취 그룹보다 37배에서 103배 높은 레티놀 수치를 보였습니다. 즉시 섭취 그룹의 일부 환자들은 흡수가 거의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염증과 부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 A는 신체의 면역 반응주 조절자입니다. 세포에 적절한 비타민 A가 있으면 과도한 염증 화학물질 분비를 멈춥니다. 관절의 부기가 감소합니다. 얼굴의 부기가 줄어듭니다. 몸이 세포 사이에 과도한 수분을 저장하는 것을 멈춥니다. 하지만 비타민 A가 실제로 그 세포에 도달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이 제대로 포장하고 장이 완전히 흡수할 수 있을 때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박 씨는 발목이 너무 부어서 일반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비타민 A 영양제를 섭취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영양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용량을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아침 식사 후 2시간을 기다렸다가 섭취하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6일 만에 그녀는 발목뼈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3주 만에 5년 동안 있었던 눈 밑의 만성 부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시간 전에 먹는 음식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무 지방이나가 아니라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올리브 오일 1스푼, 아보카도 반개, 또는 호두 3개 이것들은 시스템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담즙 분비를 유발합니다. 튀긴 음식이나 과도한 동물성 지방은 너무 많은 담즙을 유발하여 실제로 비타민 A 흡수를 차단합니다.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양제가 효과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다음 내용이 오늘 들으실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곧 알려드릴 시간이 여러분 몸이 비타민 A를 처리하는 방식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서울에서 수십 년간 고통받은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며 진행한 15년간의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 후 그 중요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 올리브유 또는 기름진 생선에서 나온 지방을 섭취하면 간은 즉시 담즙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담즙을 운반 차량이라고 생각하세요? 담즙은 걸쭉하고 끈적하며 지방을 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작은 입자로 분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담즙 생성은 식사를 마친 후 약 90분 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담낭이 수축하여 소장으로 담즙을 대량으로 방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물에 녹지 않습니다. 장벽을 통과하여 혈류로 이동하려면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바꾸는 반전이 있습니다. 기름진 식사와 동시에 비타민 A를 복용하면 갇히게 됩니다. 담즙은 음식의 지방을 분해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비타민 A는 그곳에서 기다리며 한꺼번에 들어오는 다른 모든 영양소와 경쟁합니다. 대부분은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어 배출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2시간을 기다리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초기 지방 소화가 끝났습니다. 담즙은 여전히 매우 활발하고 강하게 흐르지만 이제 식사에서 처리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대에 비타민 A를 복용하는 순간 담즙이 즉시 달라붙습니다. 경쟁이 전혀 없습니다. 주의를 요구하는 다른 지방이 없습니다. 비타민 A는 VIP처럼 장 내벽을 직접 통과하여 림프계로, 그 다음 혈류로, 마지막으로 최대 농도로 간에 저장됩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박씨라는 58세 여성을 치료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양쪽 무릎에 심한 관절 부종으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제 진료실 계단을 겨우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고품질 비타민 A 영양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A 수치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삼키고 있었는데도 그녀의 몸은 이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건강한 지방과 함께 평소 아침 식사를 하되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고 호두 한 줌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2시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타이머가 울리면 작은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 A 캡슐을 드세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3주 후, 박 씨는 난간을 잡지 않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무릎 부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달 후에는 쪼그려 앉아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추적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A 수치가 이전 결과에 비해 73배나 증가했습니다. 똑같은 영양제로 단지 복용 시간만 달리했는데 7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간은 정확한 일정에 따라 작동합니다. 일주기 리듬을 따릅니다. 낮 동안 특히 식후 시간대에 간은 흡수 모드에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에서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끌어당겨 저장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으로 간을 압도하면 생존 영양소를 먼저 우선시합니다. 에너지를 위한 탄수화물, 회복을 위한 단백질, 비타민 A는 목록의 맨 아래로 밀려납니다. 2시간 시간대는 이 경쟁을 제거합니다. 간이 말합니다. 아, 비타민 A가 왔네. 그리고 지금 처리할 다른 것이 없어. 전적인 관심. 최대 저장. 이것이 환자들이 몇 달이 아니라 며칠 내에 결과를 보는 이유입니다. 비타민 A가 마침내 절실히 필요한 조직에 도달합니다. 관절, 피부, 혈관. 비타민 A는 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증 화합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염증이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이제 비타민 A의 복용 시간이 복용량 자체보다 왜 더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몸의 부기를 줄이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비타민 A를 완전히 잘못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와 함께 종합 비타민을 삼키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침 시간 동안 실제로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가는 해독 단계의 정점에 있습니다. 전날 밤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초과 근무 중입니다. 바로 이 시간대에 가는 비타민 A를 제대로 처리하고 저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 비타민 A를 제거해야 할 또 다른 독소처럼 취급합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매일 아침 돈과 건강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의 연구실에서 발견한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비타민 A가 다른 지용성 비타민과 동시에 소화 시스템에 들어가면 장벽에 동일한 흡수 수용체를 놓고 경쟁합니다. 비타민 E는 공격적입니다. 비타민 D는 공격적입니다. 비타민 K는 공간을 차지합니다. 모두 사용 가능한 제한된 운반 단백질을 놓고 싸웁니다. 비타민 A는 매번 이 싸움에서 집니다. 아주 적은 양만 흡수됩니다. 2%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은 채 몸을 그냥 통과합니다. 하지만 황금 시간대가 열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 후 정확히 2시간 후 소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초기 지방 소화가 완료됩니다. 담즙산은 여전히 활성 상태이며 순환하고 있습니다. 장세포는 경쟁하는 다른 영양소의 대부분을 제거했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비타민 A가 최대 흡수로 가는 명확한 경로를 갔습니다. 2시간 전에 섭취한 지방은 이미 담낭이 방출하도록 유발했습니다. 담즙이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유화작용을 하고 지용성 비타민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출근 시간대가 지난 후 지하철역에 도착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전철은 여전히 완벽하게 운행되지만 이제는 실제로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A가 드디어 최대 용량으로 흡수될 공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정확한 방법을 테스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 간격으로 그들의 혈중 레티놀, 즉 활성형 비타민 A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지방이 함유된 식사 후 2시간 뒤에 비타민 A를 복용한 환자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한 환자들보다 혈중 레티놀 수치가 최대 97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97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료 실패와 완전한 염증 조절의 차이입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에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평소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올리브 오일에 조리 1계란 2개, 아보카도 반개, 작은 연어 1조각, 이 중 어느 것이든 괜찮습니다. 아직 영양제는 복용하지 마십시오. 지방만 섭취하고 평소처럼 아침 일과를 보내십시오. 휴대폰에 정확히 2시간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아침 10시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 A 영양제를 복용하십시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다른 비타민도 안 됩니다. 음식도 안 됩니다. 오직 비타민 A와 물만입니다. 그 다음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붓기를 없애는 핵심입니다. 비타민 A는 간으로 직접 이동하여 레티노산으로 전환됩니다. 이 레티노산은 온몸의 염증을 조절하는 주요 통제자입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염증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유전자를 끕니다. 조직으로 체액이 새어나가게 만드는 연쇄 반응을 중단시킵니다. 붓기 반응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방합니다. 이 시간 조절 방법을 따르고 사흘 만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부기가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일주일 만에 발목의 만성 부종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주일 만에 관절 염증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비타민 A를 마침내 얻게 되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에 전달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다음 정보는 김 박사의 전체 연구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타민 A가 당신의 몸에서 100배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정확한 시간 조절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하면 돈만 낭비하고 붓기는 절대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박사는 서울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동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A 영양제를 가장 먼저 복용한 환자들은 염증 지표에서 거의 개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발목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얼굴은 계속 퉁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복용 시간을 단 몇 시간만 바꾸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환자들, 같은 비타민 A 용량이었지만 극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비밀은 간의 자연적인 해독 주기에 있습니다.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간은 최고조의 해독 모드에 있습니다. 전날 밤에 생긴 독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 동안 간은 영양소 흡수보다 노폐물 처리를 우선시합니다. 이 시간에 비타민 A를 복용하면 몸은 그것을 침입자처럼 취급합니다. 세포에 도달하기도 전에 걸러져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에 먹는 종합 비타민이 붓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최악의 시간에 복용해온 것입니다. 김 박사가 발견한 황금 시간대는 이렇습니다.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한 후 2시간 뒤입니다. 식사와 바로 함께가 아닙니다. 빈속도 아닙니다. 정확히 2시간 후입니다. 왜 2시간일까요? 그 이유는 담낭이 이미 그 지방들을 소화시키기 위해 담즙을 분비했고 장벽은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경쟁하는 영양소 경로들은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직후에는 흡수를 위해 경쟁하는 다른 영양소들로 고속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미네랄을 처리하고 있고 모두가 같은 수용체를 차지하려고 경쟁합니다. 비타민 A는 교통체증에 같아서 대부분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2시간 후에는 교통이 원활해집니다. 소화기관은 식사의 대부분을 처리했습니다. 담즙산은 여전히 장 안에 존재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타민 A가 지용성이어서 흡수되려면 이 담즙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흡수 시간대를 만들어냅니다. 김 박사는 이것을 연구실에서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이 2시간 방법을 따른 환자들은 무작위로 영양제를 복용한 환자들보다 활성 레티놀의 혈중 수치가 90배에서 100배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평소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최소한 한 스푼의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야채에 뿌린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반 개, 견과류 한 줌, 또는 전지방 요구르트도 괜찮습니다. 평소처럼 식사하십시오. 아직 비타민 A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정확히 2시간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이 2시간 동안 물을 마시고 움직이고 평소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 A 영양제를 복용하십시오.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모든 것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유지합니다. 용량도 중요합니다. 김 박사는 만성염증과 붓기로 고생하는 대부분의 성인에게 5,000 국제 단위를 권장합니다. 의료 감독 없이 만 국제 단위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비타민 A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은 용량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한 환자, 강남에 사는 68세박 여사라는 분은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6년 동안 심한 발목 부종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녀는 그중 2년 동안 매일 아침 비타민 A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김 박사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2시간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4일 만에 박 여사는 다시 발목뼈를 볼 수 있었습니다.
2주 만에 수년간 맞지 않았던 좋아하는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뀐 것은 오직 복용 시간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 리듬을 존중하면 영양소가 기적처럼 작용합니다. 무시하면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어떤 주에는 부종이 사라지지만 다른 주에는 다시 심하게 돌아오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완전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비타민 A를 복용하라고 말하고 처방전을 들고 집에 가라고 하지만 아무도, 정말 아무도 간의 해독 시간대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매우 특정한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간은 우리가 활성 처리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4시간 동안 간은 담즙산, 소화효소, 그리고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하는 영양소들로 가득 찹니다. 이 시간에 비타민 A를 복용하면 교통정체에 갇히게 됩니다. 러시아어 때 서울 도심을 운전하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비타민 A 보충제는 수백 개의 다른 영양소들 뒤에 갇혀서 모두 같은 수용체, 같은 운반 단백질, 같은 세포 출입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 후 2시간이 지나면 소장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섭취한 지방 분자들은 이미 분해되고 흡수되었습니다. 경로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담즙 생성이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세포들은 말 그대로 지용성 비타민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수용체들이 열려 있습니다. 운반 단백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쟁이 없습니다.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그것이 아보카도 반 개든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이든 아몬드 한 줌이든 담낭이 담즙을 분비합니다. 이 담즙은 90분에서 120분 동안 그 지방들을 분해합니다. 2시간 후 지방 흡수는 거의 완료되지만 장내벽은 여전히 얇은 담즙산층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담즙산들은 비타민 A를 위한 환영위원회처럼 작용합니다. 비타민 A 분자를 붙잡아서 혈류로 직접 안내합니다. 싸움도 없고 경쟁도 없고 낭비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A를 복용하는 것이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계란, 토스트, 아마도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양소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같은 운반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급증시켜서 간이 지용성 비타민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모든 것이 혼란입니다. 하지만 오전 10시에 소량의 건강한 지방을 먹고 정확히 정오 12시에 비타민 A를 복용하면 황금 시간대를 맞추게 됩니다. 무작위로 복용할 때와 비교해서 여러분의 몸은 비타민 A를 최대 100배 더 많이 흡수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혈액 검사로 측정 가능합니다. 우리는 서울의 환자들과 함께 이 프로토콜을 테스트했고 혈액 내 활성 비타민 A 형태인 혈청 레티놀 수치가 단 72시간 만에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만성 부종에 대해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몸이 비타민 A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세포막이 약해지고 투과성이 생깁니다. 혈관에서 조직으로 체액이 새어나갑니다. 이것이 발목이 붓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침에 얼굴이 부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손가락이 팽팽하게 느껴지고 반지가 더 이상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포가 말 그대로 새고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 A는 세포막 벽을 강화합니다. 세포를 위한 방수제처럼, 밀봉제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흡수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제 역할을 할 만큼 충분히 높은 농도로 세포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시간에 복용할 때만 일어납니다. 지금 발목을 만져보십시오.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단단히 누르십시오. 손을 뗀 후에도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을 함유 부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제대로 흡수된 비타민 A를 갈망하는 세포들의 외침입니다. 그 간단한 테스트가 현재 보충제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여러분의 행동 계획입니다. 문제를 보여드렸으니 이제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제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시간을 적으십시오. 2시간. 그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1시간 30분도 아니고 2시간 30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 후 2시간의 비타민 A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왜 이 정확한 시간입니까? 간이 120분 지점에서 1차 지방 처리 주기를 완료하기 때문입니다. 담즙산이 제 역할을 마쳤고 지용성 경로가 깨끗해졌으며 이제 비타민 A가 경쟁 없이 시스템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돈과 건강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침 프로토콜입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나십시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30분 기다리십시오. 6시 30분에 건강한 지방 식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찐 채소에 올리브 오일 2스푼을 뿌리거나 아보카도 반 개 또는 따뜻한 국에 참기름 1스푼을 섞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방을 무거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과 함께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지방 처리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기다리십시오. 정확히 2시간 타이머를 맞추십시오. 오전 8시 30분에 비타민 A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여성은 5,000 국제 단위, 남성은 7,000. 남성분들은 과일 한 조각과 함께 드세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이 프로토콜 기간 동안 즉시 제거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비타민 A를 복용하기 4시간 전부터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탄닌 성분이 흡수를 60%까지 차단합니다. 아침에 가공된 빵과 페이스트리 먹는 것을 중단하세요. 정제된 밀가루는 인슐린 급증을 유발해 소화효소를 지방 처리해서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비타민 A와 종합 비타민을 동시에 복용하지 마세요. 아연, 철분, 비타민 E 모두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장에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앞으로 14일 동안 예외 없이 이 프로토콜을 따르세요. 3일 이내에 눈 밑에 부기가 줄어든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 이내에 난간을 잡게 만드는 만성 무릎 부기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2주 이내에 손가락의 수분 저류가 사라져서 반지가 헐렁하게 맞을 겁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정확히 이런 진행 과정을 봤습니다. 종로구에 사시는 74세 박씨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발목이 너무 부어서 신발은 신지 못하고 슬리퍼만 신고 오셨어요. 모든 의사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건강한 지방, 8시 30분에 비타민 A, 오후까지 커피 금지. 18일 만에 발목 둘레가 4cm 줄었습니다. 4cm요. 2년 만에 처음으로 가죽 구두를 신었을 때 제 진료실에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올바른 영양소를 잘못된 시간에 섭취해온 것뿐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비타민 A병을 확인하세요. 모든 것을 함께 결합한 종합 비타민은 버리세요. 이 프로토콜이 효과를 보려면 비타민 A 단독 제품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6시, 물, 6시 30분, 건강한 지방. 8시 30분, 비타민 A 이것을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기시켜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댓글에 2시간 규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적어보세요. 그 약속을 공개하세요. 적어두면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행동과학입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2주 안에 그분들의 부기와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의존적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골든 타임은 지금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이고 곧 건강하고 부기 없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시에 비타민 A를 복용하실 건가요? 어느 식사와 함께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루틴이 궁금합니다. 김 박사의 획기적인 타이밍 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리고 부기나 염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분들은 이 간단한 해결책을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